안녕하십니까. 조희수 선생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물리를 사랑하는 학생들이 너무 적지요. 네. 수능 시험 볼 때 보면 물리 선택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 강좌가 마련된 겁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물리를 포기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전 문제. 짠! 지금까지 해봤던 이야기들의 일종의 종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왜 무슨 랜드 같은데 이렇게 놀이시설 같은데 이제 가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회전해서 내려오는 궤도 열차 뭐 이런 거. 회전해서 내려오는 궤도 열차가 회전해서 내려오던 물체가 이제 수평면에 도달해서 궤도를 벗어났어요. 그 장면을, 궤도의 장면을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궤도의 모습이에요. 정확히는 나선이지만 그래도 이제 원형으로 돌아서 이렇게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경우에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요 수평면에 도달한 순간, 궤도가 끝나면서 수평면에 도달한 순간, 여기 이제 평지란 말이야, 수평면. 그때 이 물체는 그 궤도를 벗어나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너무 이상하다, 그죠? 5번은. 그래도 있습니다. 저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좌우지간. 물론 조건은 이 수평면엔 어떠한 경우에 마찰력도 없습니다. 수평면을 도달했을 때, 궤도를 벗어났을 때 그 운동하는 물체는 이렇게 돌아 내려오던 물체는 운동 방향이 어디로? 정답! 망설임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2번 골랐다면 됐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를 생각하고 골랐던 학생들은 뭔가 이제 또 개념적으로 아직 허점이 있는 거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이렇게 골라라, 선택해라 했고, 그리고 그 선택한 이유를 한번 말해봐라, 적어라. 그러면 참 기가 막힌 답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학생들 역시 물리적 개념에서 상당수가 오개념이 많구나. 네, 물리적 오개념을 깨는 그런 지금 시간입니다. 1번을 고른 학생에게 왜 1번처럼 그렇게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의 대다수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니, 궤도를 벗어났다며요.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것은 궤도로부터 힘을 받아서 계속 방향이 바뀐 원운동을 한 거고, 그럼 궤도를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힘을 받지 않게 됐잖아요. 그러면 힘을 받지 않는 순간부터는 바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 관성. 이러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서도. 관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처음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 관성의 법칙을 배울 때 그냥 선생님이 써준 대로 그걸 그냥 외우기만 하는 경우에요. 힘을 받지 않을 때는 그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성질,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그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개념이 그렇습니다. 2번을 왜 골랐냐 그랬더니 그 학생은 그냥 튀어나오면 그냥 평인데 그냥 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어떤 학생은 이제 원운동이 끝나는 순간 이제 접선 방향으로 평, 찍 왜? 하고 물으면 머뭇거려요. 잘 이렇게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요. 네.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일단 정답은 맞췄어. 2번, 그지? 평, 그지? 근데 왜 평? 왜? 그러면 머뭇거려요. 왜 그러냐면 1번에서 1번 학생이 써먹었거든 벌써 관성을. 왜 이렇게 되냐면 왜 평이에요? 관성 때문에 힘을 받지 않게 된 순간부터는 무슨 운동한다고? 등속 직선. 1번은 계속해서 지금 원을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힘을 받아야 돼요. 운동 방향의 직각으로. 근데 이 학생은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 이제 그걸 외웠기 때문에 1번처럼 답을 한 거고, 2번 학생은 이제 그 관성의 이 개념이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늘 항상 강조했잖아요. 힘을 받지 않게 된 순간부터는 관성에 의한 운동은 등속, 직선. 그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등속, 직선. 멈춰있는 놈은 영원히 멈춰있고 운동하던 놈은 영원히 등속, 직선. 물론 등속, 직선을 더 줄이면 등가속 운동이에요. 아니 등속 운동이 등속도. 자 다시 등속, 직선을 줄이면 등속도. 속도가 안 변해. 그러니까 방향도 안 변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방향에 대한 개념이 늘 놓쳐요. 그래서 반드시 풀어서 관성에 의한 운동, 등속, 직선 돼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니까 얘한테 관성을 뺏겨가지고 그냥 평, 찍 이런단 말이야. 자 이제 물리 배운 사람은 관성의 법칙에 의한 운동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자 3번을 고른 학생은 바로 이제 또 이상한 힘 어디서 들었어. 원운동 할 때 무슨 바깥으로 힘을 받는다는 이상한 힘. 무서워요 정말. 힘을 받는다 그러면 반드시 누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가 있어야 돼요. 원운동을 돌 때는 궤도로부터 힘을 받은 거야. 운동 방향이 직각으로. 그러나 궤도를 벗어났고 아무런 힘도 없다고 그랬어. 근데 바깥으로 향하는 힘. 3번, 4번 고른 학생들이 바로 바깥으로 원운동할 때 바깥으로 향하는 이상한 어떤 힘을 받고 있다고 오개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저렇게 이제 무섭게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은 없어요. 그 힘이 있다면 말하셔야 돼요. 누가 물체를 이쪽으로 휘게 했습니까? 바깥으로.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앞에서 우리 인공위성이 돌고 달이 도는 거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아직도 이상한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을 받고 있다 이러시면 이제 안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뭐 너무나 그죠? 물리적인 개념이 부족한 학생인 것 같으네요. 뭐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물리를 어떻게든 깨우쳐보고자 같이 한 여러분들 중에는 5번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오지선단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그려봤어요. 어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관성의 법칙, 가속도 법칙, 작용, 반작용까지 다 확인해 봤네요. 그것이 바로 물리학의 가장 센 기초. 네, 우리 5천만의 센 기초.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턴의 힘과 운동 법칙입니다. 뉴턴의 힘과 운동 법칙. 줄여서 그냥 뉴턴의 법칙이라 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목에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뉴턴의 법칙. 1법칙 관성의 법칙. 2법칙 가속도 법칙.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것은 다 삼척동자도 알아요. 초등학생도 아는데 뭐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죠. 자, 관성의 경우는 어떤 경우? 안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안 변한다. 어떤 경우? 힘을 받지 않았다. 힘을 받지 않았다. 그죠?
그럼 가속도는 어떤 경우? 힘을 받았다. 어드럽게 왔다. 그죠? 다 있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는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지우개예요. 지우개. 여기 가만히 있어요. 힘을 받지 않고 있나요? 여기 지금 탁자 위에 지우개가 놓여 있어요. 지금 힘을 받지 않고 있나요?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힘 뭐라도 받고 있잖아. 뭐죠? 중력. 근데 왜 안 떨어져? 또 받고 있는 거잖아. 자, 어디로? 탁자 위에 이렇게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얘에 작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중력이 있었어. 근데 왜 안 떨어져? 중력만 받고 있다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 지면으로. 그치? 그런데 왜 안 떨어져? 또 받고 있는 거잖아. 자, 이제 또 받고 있는 그 힘. 자, 어디로 받아야 안 떨어져? 반대겠지. 위. 자, 그 힘은 누가? 탁자가 물체를, 두 물체, 탁자가 물체를 어디로? 위로 미는 거야. 떠받치고 있는 거야. 그걸 얘가 또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중력도 이 물체가 받고 있는 거고, 이 힘도 이 물체가 받고 있는 것을 제가 그래서 물체 안에다가 작용점을 표시한 거예요. 이 힘과 이 힘을 똑같은 크기를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합력이 얼마? 제로. 세상에 힘을 받지 않는 경우, 아예 힘을 받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야. 어떤 경우도 2개 이상을 다 받고 있는 건데 합력이 제로가 됐을 때를 말한다는 거죠. 합력이 제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지? 알짜 힘이 제로. 알짜 힘이 제로. 알짜 힘이 제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힘들은 무슨 상태에 있다고 말해? 평형 상태에 있다.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 했을 때 바로 등속 직선한다. 그래서 운동은 등속 직선이다. 직선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등속 직선을 한다. 그죠? 등속 직선 운동은 관성에 의해서 힘을 받지 않을 때. 됐네요. 자, 다음. 이제 힘을 받고 있으면, 알짜 힘을 받고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방향 받으면 빨라지고, 반대 방향 받으면 느려지고, 그리고 직각으로 받으면 돌고, 수직으로 받으면 원 운동을 돌고, 삐딱하게 받으면 뭐 찌그러진 원을 돌거나 뭐 여러 가지 타원, 쌍곡선, 포물선 등등의 다양한 운동을 하는 것이다. 자, 어제가 힘을 받은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고 그 힘과 가속도 관계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밝혀낸 사람이 뉴턴. 그래서 뉴턴의 그 힘은 F는 ma라고 이 유명한 식이 바로 이 법칙을 나타내는 식이잖아요. 자, 다음. 그래서 힘과 가속도 관계 이 법칙. 다음 작용 반작용 누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사고작용이다, 쌍으로 작용이 이제 그런 이제 개념보다는 그런 말보다는 이렇게 반드시 두 물체가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의미는 바로 반드시 두 물체 힘을 가한 누가가 있고 누구를 있고 즉 가한 사람, 받는 사람, 주어, 목적어, 수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민다 아니면 당긴다. 힘을 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푸시 아니면 풀. 그래서 민다 아니면 당긴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뉴턴력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인 거죠. 됐습니다. 수능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묻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의 작용 반작용 관계와 여기서의 평형 관계를 구분하는가. 그것이 바로 수능에서 가장 단골 메뉴로 나오는 거고 여기처럼 수능 문제 뭐 몇 번씩이나 다뤘어요. 이 두 힘은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금방
평형. 이 물체가 받은 부힘, 지구가 당기는데 탁자가 밀어 받치고 있어. 그래서 평형이 된 상태야. 이 힘은 뭐라 그래? 지지난 시간에 했는데 두 물체가 붙어있다, 붙어있지 않다. 수직항력, 수직항력, 중력, 그리고 탁자로부터 받는 수직항력. 됐지요? 네, 붙어있으니까. 얘가 여기 탁자를 누르는 이유가 뭐야? 중력이 당겨서. 그래서 누르게 된 거고, 누르니까 이 탁자도 누르는 거잖아. 자, 그렇다면 이 힘의 반작용 말해보세요. 이 힘의 물체가 받는 수직항력의 반작용 말해봐. 주어 목적어 맞바꿔 읽으면 돼. 이 힘을 다시 말해봐. 뭐라고? 탁자가 물체를. 그러면 반작용은 물체도 탁자를 누르는 거다 말이야. 서로. 그렇지. 서로. 그러면 이 중력의 반작용은 중력이 뭐라고? 지구가 물체를 당긴단 말이야. 지구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럼 지구가 물체를 당겼으니까 반작용 뭐야? 물체도 지구를. 됐어. 이게 됐네. 그렇지. 이게 반작용. 요거가 반작용. 요거가 반작용. 그리고 요거와 요것은 평형.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반드시 누가 누구를 미는 건지 당기는 건지 그걸 이해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뉴턴의 힘과 운동법칙 세 가지 형태를 지금까지 풀어본 문제들에서 다 우리가 이제 들어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있었던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부터는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냐면요. 그 사랑 이야기가 이제 계속됩니다. 사랑 이야기. 아이, 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사랑 이야기가 계속 되겠는데, 그때 가장 기본적인 사랑, 힘, 가장 기본적인 힘, 역시 수능에서 꼭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힘 세 가지. 예,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앞으로 진행할 우리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우리 중력은 노창했잖아요. 중력이 앞으로 또 자세하게 그 중력을 받을 때 그 어떻게 운동할 것이며 그죠? 그런 것들 좀 더 자세하게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수능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중력이 있으면 이렇게 이 어떤 물체에 얹어져 있으면 이렇게 작용 반작용 수직항력 그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붙어 있게 됐고 자 붙어 있으면 두 물체가 붙어 있으면 뭘 수직항력을 주고 받는다고 그랬어요? 두 물체가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면 선상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이라는 게 있죠. 뭐죠? 마찰력. 예, 바로 이제 마찰력이 가장 우리 주변에서 늘 이 마찰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마찰력을 우리가 한번 또 다뤄볼 거고 다음 용수철 맞죠? 용수철. 예, 탄성력.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뤄볼 사랑 이야기는 이것들이 주축이 되고 자 그럼 중력을 한번 표현해 봐라. 그러면 F는 저 선생님은 이상하게 쓰네. 누가 중력을 저렇게 쓸까? 그러죠?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아마 중력을 이렇게 쓰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중력의 본래의 표현이에요. 왠지 보세요. 마찰력을 표현해 볼게요. 탄성력 표현해 볼게요. 자,
뭘 제가 이렇게 표시했어요? 상수잖아, 상수. 두 물리량 간의 상수. 두 물리량 간의 상수. 두 물리량 간의 상수.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보통은 말하기가 편리해서 MG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정확한 표현을 한번 내가 하고 가자. 이 상수라는 거야. 이게 상수, 개수, 관계수, 정해져 있는 거.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등식이 아니잖아. 비례 관계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수를 붙여서 등식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중력을 적어라 하면 원래 이렇게 적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가 중력 가속도라는 상수구나. 이게 상수라는 것을 강조해서 나는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직접 중력을 적으라 그러면 이제 나도 MG 그냥 적어도 이해하세요. 본질적으로 중력의 표현을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수, 질량이. 이게 뭐죠? 우리 N이라는 기호 썼잖아. 노말 포스, 수직항력, 그죠? 그러니까 붙어있지 않다를 가늠하는 것이 바로 수직항력. 수직항력이 있다는 것은 붙어있다는 뜻이고, 붙어있을 때 그 수직항력의 크기에 따라서 마찰력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세게 붙어있으면 마찰이 커서 움직이고, 살짝 붙어있으면 마찰이 작아서 잘 움직일 수 있고, 그 얘기예요. 세게 붙어있으면 마찰이 크고 살짝 붙어있으면 마찰이 작고, 그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늘어난 길이가 크다 작다 하면 탄성력이 크다 작다 됐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 기본적인 힘들에 관한 우리 사랑 이야기를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